일단 우리 정법전님 그 9월 20날 공직선거법 결심이 있고 네네. 9월 30날 위증교사 이재명 그것도 네네. 결심이 있죠. 네네. 대략 뭐 어떤 뭐 구경량이라든가 그 어떻게 될 걸 예상하고 그러면 이제 선거 공판은 언제쯤 어떻게 될 거다. 우리 한번 좀 정법전님이 좀 예측을 좀 해주시죠. 예. 제 생각에는 그 구형은 네. 공직선거법 위반죄도 그 검찰은 실형 구형할 겁니다. 실형을. 네, 징역 한 2년 정도 구형하지 않을까 싶고. 오. 그다음 이제 위증교사죄는 네. 그 검찰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 그 공직선거법 그 관련해서 사람들이 야 이거 뭐 90만 원 정도 때리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데 80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오. 그 법원에서 80만 원 선고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예. 그게 누구냐면은 김홍걸 전 의원 케이스였어요. 그거 뭐였죠? 그 혐의가? 김홍걸 전 의원이 집이 여러 채가 있었어요. 네. 뭐 동교동도 있고 뭐 아리팍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이렇게 쭉 있었는데 고덕동에 네. 고덕 그라시움이라고 한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누락했어요. 아, 친구 누락. 딱 그것만 가지고 그 법원에서 벌금 80만 원 때려주는 거예요. 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하는 건 뭐냐? 대장동으로부터 나는 깨끗하다 이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협박한 게 말이 됩니까? 국토부의 어떤 간 큰 공무원이 다른 시장도 아닌 성남시장 이재명 잘못 건드리면요 그냥 국물도 없어요. 그런 사람인데 예. 그런 사람을 협박을 했고 또 그런 국토부의 공문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이재명 시장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분인지 우리 국민들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토부에서 공문 보냈다고 해서 내가 벌벌벌 떨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국토부 공문이 표상하는 거는요. 백현동. 백현동 종상향 4단계 해줘가지고 네. 깔끔하게 얼마 벌었다? 3천억 벌었다. 3천억. 그런데 백현동하고도 나는 관련이 없다. 이 이야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허위사실 중에서도 아주 극악한 허위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죄가 나왔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언제였습니까? 경기도 도지사 선거할 때. 그렇죠. 그때 얼마 나왔습니까? 대법원에서 그 권순일 대법관이 희한한 논리를 갖다가 설파해서 대법관들이 설득되지 않았으면 그때 이재명 대표의 그 선고는 얼마였느냐? 벌금 300이었어요. 예, 항소심에서 수원고법에서 벌금 300만 원 받았죠. 그런데 그 혐의가 어떤 거였습니까? 내가 우리 형님 정신병원에 강제로 집어넣지 않았다. 그거였어요. 그 이야기 딱 하나. 그렇죠. 그거 하나 가지고 300을 갖다가 맞아요. 법원에서 때렸다고요. 예. 그 고등법원에서.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런 혐의를 갖다가 쭉 보면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판사라면 벌금형으로는 참 어떻게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저는 최소한 징역 1년 6개월 때릴 거라고 저는 만약에 제가 부장판사라고 하면 이럴 때 제가 그냥 판사가 아닌 게 약간 좀 서운하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판사들이 부담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벌금 1,00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양형 기준에 따를 때 그래요. 예, 양형 기준으로 보면은 그게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예. 양형 기준에 따르면은 예. 실형이 나오거나 벌금만 1,000만 원 정도 나와야 되는 사안이에요. 근데 지금 그 재판장이 누구죠? 강규태 후임 강규태 부장판. 후임이 한성진 부장판사라고. 예. 그래서 그 제가 아는 모 국회의원이 이제 그 판사 하셨을 때 네. 배석으로 데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한 부장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기는 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한 부장이 그때 이렇게 아주 그냥 소신 있게 그다음에 누구도 구속시키고 누구도 구속시키고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한번 그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지켜봐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야말로 판사 마음이에요. 네. 양형은 판사 마음인데 그런데 이게 제 마음도 아니고 판사 마음 한 부장 마음도 아니고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를 때 그때 제가 봤을 때는 벌금 1,000만 원 정도가 그게 합리적인 것이다. 이게 제가 개인적인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사감이 있겠습니까? 양형 기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양형 기준이 네.
기본이 네. 징역 10개월까지고요. 음. 벌금 때릴 때는 200에서 800이에요. 기본이. 가중 사유가 없을 때. 그런데 가중 사유는 징역 8개월부터 2년을 때리든지 벌금은 500에서 1000을 때리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징역 한 1년 6개월 때릴 것 같은데 네. 징역형 안 때릴 것 같으면 차마 내가 징역형 못 때리겠으면 벌금 한 돈 1000만 원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은 그 생각을 갖다가 하는 거고 네. 가중 사유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허위 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유권자의 판단에 네. 굉장히 중요한 경우. 그렇죠. 그런데 김문기 몰랐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유권자들 마음을 흔들었던 게 또 있었겠습니까? 예. 만약에 그때 12월 22일에 김문기 처장이 2021년 12월 21일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 SBS 나가가지고 나 김문기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유한기 사장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김문기 처장 돌아가셨어요.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저 충격 받았는데 그 다음 날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순순하게 나 김문기 처장 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 맞네. 맞구나, 맞아.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과연 윤석열 후보하고 0.73% 차이로 쫓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맞아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백현동 빵 터졌어요. 야, 대장동 가지고도 황당해 죽겠는데 백현동까지? 와, 이게 끝이 없네. 그런데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대. 그런 게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뭐냐면 이 말을 뒤집어 봐야 돼요. 어떻게 뒤집어 봐야 되느냐? 만약에 국토부에서 협박이 없었으면 종상향 4단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내가 김인섭 일당한테 종상향 4단계에서 3천억 깔끔하게 벌게 해줄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근데 국토부에서 너 안 하면 너 그 감옥 가. 너 안 가면 너 성남시장 너 큰일 나.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내가 부들부들 이렇게 떨어가지고 이거 해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사인해가지고 종상향 4단계 해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밝혀졌으면 0.73%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까? 그 과거에 제가 이제 선거법 재판 보면요. 네네. 그 형량을 정할 때, 선고할 때, 그 실제 그 득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걸 굉장히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이 김문기를 몰랐다는 얘기를 왜 했습니까? 자기는 그 대장동하고 무관하다. 네네. 무관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간단한 게 난 김문기 몰라. 그거였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이어졌죠? 김문기 몰라. 난 대장동하고 관계없어. 난 FM대로 처리만 했을 뿐이야. 네네. 대장동 몸통은 누구라고 그랬죠? 윤석열이라고 그랬어요. 윤석열 커피. 그리고 윤석열 커피라고 하고 나중에 그 김만배네 신앙님이네 다 동원해갖고 JTBC 뉴스타파 그런데 동원해가지고 뒤집기 시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0.73% 간발의 차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건데, 근데 만약에 거짓말을 안 하고 김문기가 나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지 뭐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그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고 윤석열 커피고 이런 게 진행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 선거 결과 득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거로 봐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죽했으면 네. 한 번이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때는 권순일 대법관이 소극적 거짓말이기 글쎄요. 때문에 봐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 이후에 방송에 4번인가 나가서 다 모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김진의 돌직구 쇼하는 김진 그 김진 앵커가 또 이재명 대표 나흘 뒤에 물어봤어요. 진짜 몰랐어요? 사진도 있던데 그러니까 사진은 조작된 거야. 나중에 결국 그게 조작되지 않았다라고 한 거 인정했어요. 골프 친 것도 인정하고 낚시한 것도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고 있느냐. 김문기는 하위 직원이야. 하위 직원까지 내가 어떻게 다 알아. 이러면서 짜증을 갖다가 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저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지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싶었던 당시 여당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니 여당의 후보가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설마 진짜겠어?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그 허위 사실 그 공표가 없었으면
최소한 그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사이에 그 격차가 최소한 0.73%가 아니라 7.3% 차이가 났었을 거고요. 예. 그랬으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서도 패배했지만 지금 같은 위상을 차지할 수 있었겠는가? 안 되죠. 7.3% 이렇게 만방으로 패한 그다음에 이제 부정한 그런 후보가 그 온갖 그 시정농단도 하고 도정농단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다시 뭐 보궐선거에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선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정치를 파탄으로 만든 아주 결정적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양형 기준에 따를 때 징역 2년까지 가능한데 징역 2년까지 가능한데 진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냥 저는 벌금 1,000만 원으로 만족을 벌금 하겠습니다. 1,000만 원. 그리고 좀 위증교사는 좀 어떨 것 같아요? 위증교사는 더 심각하죠. 더 지금 심각하죠. 위증교사죄는요. 예. 기본이 예.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예요. 아. 기본이 벌금형을 갖다 때리라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 아. 그다음에 가중하면 징역 10개월부터 징역 3년까지. 아. 그런데 위증교사죄 법정 최고형은 5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검찰은 5년을 구형하고 어. 판사는 3년을 선고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위증교사도 가중 사유가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아는 제 뭐 이렇게 뭐 알량한 법 지식 중에서 교사범이 범죄를 실행한 정범보다 교사범이 더 강하게 처벌받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그게 위증교사예요. 아. 그러니까 위증을 하는 놈보다 그렇죠. 위증을 교사한 놈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증을 한 김민섭보다도 네네. 누구죠? 김진성. 김진성보다도 네네.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재명이 훨씬 나쁜 거죠. 범죄의 구조상. 그렇죠. 그 어떻게 되냐면 위증교사하는 건 누가 합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득을 보는 놈이 한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교사 당해 가지고 위증을 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예컨대 제가 회사에서 부장인데 갑자기 상무님이 딱 부르더니 야, 너 이제 저기 사장님 관련해 가지고 업무상 배임죄 있는데 거기서 위증해. 그러면 그때 위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러면 위증한 그 부장이 나쁜 겁니까? 아니면 그 위증을 교사한 상무나 교사한 그 위에 사람이 있는 나쁘죠. 사장이 나쁜 겁니까? 음. 그러니까 교사범이 정범보다 더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라고 대법원 양형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딱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위증교사죄가 그 굉장히 가중되는 경우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그 위증으로 인해 가지고 재판이 결과가 바뀌었어. 그렇죠. 그 위증을 안 했으면 재판 결과가 안 바뀌었어. 아이 그럼 근데 이제 사실은요 판사님들은 밥만 먹고 재판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대에서 딱 올라가가지고 밑에 증인들 증언하는 걸 보면 자기들 눈에 쫙 보인대. 아 저 사람 위증한다. 저 사람 말 믿을만하다. 이게 딱 보인대. 밥만 먹고 재판만 한 게 20년, 그러니까요. 30년 되니까 아니 저래도 그러겠네. 눈 감고 들어도 제가 뭐 위증하나 진짜를 저 뭐 진실을 말하나 알겠네. 그러니까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검찰이 징역 10개월 구형한 위증죄가 있거든요. 네. 그 위증죄가 누구냐면은 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사무국장이 위증을 했어요. 어떻게 위증을 했느냐? 아니 조민이라고 한 학생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조민이라고 하는 학생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참석했다. 법정에 나가가지고 선서하고 나는 조민 봤다. 그 세미나에서 그 이야기 한마디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 조민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거네요. 만들어준 거죠. 네.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징역 10개월 구형했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한마디 때문에. 이제 10월 달에 이제 네. 10월 한 중순쯤에 판결 나옵니다. 어. 그런데 그 법원에서 제 생각에 뭐 징역 한 6개월에 집행유예 붙여가지고 구속은 안 시킬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위증해도 검찰이 그냥 징역 10개월 자기 마음대로 저 조민은 그 조국 딸이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위증했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 돼. 그래 가지고 징역 10개월 구형한 겁니까? 아니에요. 검찰이 징역 10개월 구형한 거는요.
그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 양형 기준이 위증한 경우에는 기본이 6개월, 많으면 1년 6개월까지. 그러면 6에다가 1년 6개월 18개월이잖아요. 더하면 24개월이잖아요. 나누기 2하면 딱 중간이 12개월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2개월보다 2달 빼줬다 해가지고 징역 10개월 구형한 거라고. 근데 저 여기서 그 아까 우리가 이제 그 공직선거법 네네. 그게 이제 선거에 미친 영향 뭐 이거 얘기했는데 이것도 따져보면 이게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또 그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던 거짓말이에요. 네네. 아, 그 검사 사칭 자기는 그냥 저기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그것 때문에 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실제는 KBS 최초로 PD랑 이재명이 기획하고 감독하고 연출한 거고 최초로 PD는 그냥 이재명 거기 그냥 덩달아 갖고 그냥 따라간 건데 네네. 최초로 PD가 주범이고 자기는 누명을 쓴 거다. 네네.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네네. 그러니까 친형 강제 입원시키지 않았다 하고 그때 몇 건으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이것도 재판으로 회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판 회부돼서 재판을 받는데 거기서 김진성의 이 위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 처리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위증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유죄죠. 그러니까 친형 강제 입원은 이제 대법원에서 그 저 권순일이가 소극적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의 그로 품어줘야 된다. 뭐 황당한 논리 가지고 해가지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해갖고 살아난 건데 그때 김진성의 위증이 없었으면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정치? 네네. 경기도지사도 그때 내려놨어야 되고. 네네. 그리고 그 도지사 때 반환받은 저기 40억. 선거 40억 토해냈어야 되고. 네네. 대통령 선거 출마도 못하고 지금 뭐 낭이 돼 있어야 될 이재명이 네네.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해서 다 그렇게 살아나고 대선 뭐 해갖고 지금 이재명 왕국을 건설한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런데 그거는요. 네. 사실은 제가 내일 정법전 TV에서 검사 사칭 관련해 가지고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시간이 좀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재명 그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할 때 선거 그 공보를 갖다가 냈는데 단순히 나 저 억울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관련해 가지고 네. 아예 따로 소명서를 냈어요. 나한테 전과가 있는데 이 공무원 자격 사칭죄 전과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뭐 음주운전 이런 거는 뭐 안 좋지만 뭐 그래도 옛날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무고에다가 공무원 자격 사칭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가는데 경기도 도민들이 후보가 이상하네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4번에다가 소명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경기도 도민들한테 그 나가는 그 공보 자료에다가 이거는 억울하다 나는 진짜로 결백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재판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위증교사죄의 가중 요소는 뭐냐면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김진성이 그 위증하고 싶었습니까? 위증하기 싫어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진성이 녹음했잖아요. 네. 왜 녹음했습니까? 처음부터 전화했는데 녹음을 갖다 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당시 경기도지사가 김진성한테 집요하게 연락을 한 거예요. 이거 좀 해달라, 이거 좀 네. 해달라. 그러니까 이거 문제 되겠다 싶어가지고 핸드폰에다가 녹음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김진성이 2019년 2월에 재판에 나가서 증언을 하는데 위증을 하는데 그 전에 1월에 나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1월에 그 법원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김진성 씨 나와서 증언해 주세요라고 1월에 그 공판기일이 잡혔었는데 네. 안 나갔어요. 위증하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과태료 나오고 또 굉장히 또 뭐 온갖 압박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위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증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유죄가 무죄로 바뀌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가중 요소가 돼가지고 징역 3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일파만파가 된 거예요. 왜 일파만파가 되느냐? 만약에 예컨대 제가 이제 그 신지호 의원님하고 그 재판을 갖다 하는데 제가 신지호 의원님한테 3억을 갖다가 꿨는데 갚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을 갖다가 뭐 사삭 얘기해가지고 야 위증해라 해가지고 제가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나는 그냥 3억 띵겨먹고 만세다, 바보 판사 바보 막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이 위증교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단순히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그 무죄가 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경기도지사직이 유지가 됐던. 그렇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도정을 제대로 했습니까? 법인카드를 수천만 원어치 긁었잖아요. 그다음에 배소연, 그다음에 조명현 이런 사람들을 공무원 그 경기도 도민들 우리 국가 세금으로 그 사람들 월급을 주면서 몸종처럼 썼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조명현 씨가 이걸 갖다가 참지 못하고 이렇게 의로운 행동을 갖다가 했을까. 거기에다가 더 결정적인 거는 이재명 당 대표가 경기도지사하면서 했던 가장 큰 문제 있는 행동 뭐였습니까? 북한에 돈 보냈죠. 그렇죠. 북한에 100억 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여파들을 갖다 생각해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양형 기준은 징역 10개월부터 징역 3년까지로 되어 있지만 제가 판사라면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위증교사죄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해서 징역 5년이 맥시멈이니까 그 이상은 때릴 수 없고 징역 5년을 선고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징역 기대를 5년이면 해봅니다. 징역 5년이면 집행유예도 안 되니까 이제 실형으로 그냥 바로 큰집 가네요. 예. 뭐 집행유예가 붙든 안 붙든 최소한 그 실형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게 제 개인적인 제가 이재명 대표 만난 적도 없어요. 저 사감 전혀 없거든요. 개인적 감정 전혀 없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만든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대로 판결하지 않을 거면 대법원 양형 기준 없애버리세요. 뭐 그까짓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양형 기준대로 해야지. 아니 피레미들은 다 양형 기준에 따라가지고 그냥 조민 관련해서 그렇게 증언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실형 때리고 그 다음에 대어 거물 고래나 상어나 이런 물고기들은 그물 찢어지겠다 양형 기준 찢어지겠다 그냥 방생해 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판사들이 이걸 담당하고 있는 그 재판부가 그 양형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론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내려줘야 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네. 예. 좀 그렇게 좀 진짜 정의가 바로서는 우리 대한민국 법원이 됐으면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20일, 30일에 있으면 한 달 후 정도에는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10월 하순경에는. 저는 공직선거법은 10월 말에 끝날 판결이 나올 것 같고 위증교사도 10월 말이나 아니면 늦어도 11월 초에는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시간이에요. 타이밍. 시간. 어떤 거? 공직선거법 2년 걸렸거든요. 예. 1심까지 2년 걸렸죠. 2년 딱 2년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항소심은 빨라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얼마 전이 13일이 법원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9월 13일이 법원의 날이었는데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 재판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지연되는 일이 별로 없어지는 것 같다.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마디였네요. 그러니까요. 대법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위증교사죄는 딱 1년 걸렸어요. 1년 걸렸죠. 딱 1년 걸렸어요. 그러면은 위증교사죄는 내년 이맘때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타이밍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합니다. 일부에서 우리 정법자님의 지금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재명 싫어하니까 저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양형 기준대로 지금 네네.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네네. 예. 좋아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참 우리 정법자님 양형 기준에 따른 해설을 듣고 있다 보면 저렇게 돼야 되는 게 제대로 된 법치국가고 네네. 상식과 양심이 살아있는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다음 달에 우리는 참 어떠한 상황을 맞이할 것인가 참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잘 나와야 이제 그 김문기 처장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3주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12월 21일이면 네. 2021년이었으니까 아마 저기 이제 저 세상에서도 그나마 이제 좀 마음 편해지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